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체내인 염증의 원인과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완화시켜주고 치료하는 보충제, 영양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염증이 뭔가를 간단하게만 맛보기만 보고, 그리고 원인을 간단하게만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영양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병의 근원 염증을 줄여주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염증이 뭔가부터 한번 알아야겠죠. 염증이 뭘까요? 그래서 보통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염증은 생체 조직에 유해한 자극원, 병원균이나 손상된 세포, 외부 자극원에 대해서 생체 반응 중 하나이고요. 면역세포나 혈관, 분자생물학적인 중간체들이 관여하는 체내 신체 보호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방어 기전, 방어 기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을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혹은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 생기는 급성염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성염증,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보통 급성은 감기 같은 걸 많이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 부딪혀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타박상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에 집중하지는 않고 만성염증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만성염증은 보통 간염보균자나 보통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주가 되는 거죠. 만성염증은 지속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되는 염증을 뜻하게 되는 거죠. 이 만성염증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급성염증은 항생제나 진통제를 써서 잡을 수 있지만, 만성적인 염증은 저희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병원에서 수년간, 수개월간 스테로이드, 그 코티솔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염증이 반복되면은 어딘가에 손상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과하게 반응하고 그 타겟이 심장이나 세포가 된다면 그게 치매나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나 뇌신경 혹은 심혈관 질환의 손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면은 그냥 과항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이 과항진 상태가 되죠. 그냥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갈 부분, 혈관에 잠깐 플라그가 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혈관에 대해서 과하게 공격을 하고, 과하게 공격하면 혈관이 비대화되고 혈관이 딱딱하게 경화가 되고 혈관병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이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 쪽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항진되어 있고 몸이 항상 들떠 있고 체내 염증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질환, 과항진 상태가 반복되죠. 그러면은 면역계가 과항진되어 있는 거거든요. 면역계가 과항진되면은 결국에는 교란되는 겁니다. 면역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면역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걸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류마티스, 루푸스, 대표적인 게 크론병도 있고 되게 좀 고달픈 병들입니다. 그리고 베체트병도 있고 쇼그렌 증후군, 그리고 하시모토, 갑상선 쪽, 그리고 흔한 게 아토피, 류마티스 등이 있습니다. 이게 걸리면은 정말 고달프죠. 이거 다 면역계가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거고, 혹은 면역계가 과항진돼서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들, 면역계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체내 염증도가 높아지는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염증이 생기면 모든 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현대인들의 그 염증의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이물질도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건데, 스트레스가 이제 체내 염증도를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코티솔이라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당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코티솔은 잘 아시겠지만 응급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게 몸을 만들어 주거든요. 혈압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몸이 과항진 상태가 되고 면역계는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염증도가 낮아짐이거든요. 그래서 면역계가 저하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면역계 쪽에 문제가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 수치가 체내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당이 높아지면은 이것저것 그 염증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아시겠지만 당뇨가 심하신 분들, 당 조절이 안 되면은 혈관이 손상이 돼요. 그리고 혈관이 자극을 받고 신체 곳곳이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또 염증 수치가 또 올라갑니다. 이 악순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은 이 과정을 거치고 결국엔 염증이 또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염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염증이 올라가니까 또 면역계는 또 과항진 상태가 또 돼요. 순간적으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 면역계가 교란이 되는 겁니다. 교란이 되면은 결국에는 면역계가 망가지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다 보면 이제 부신 쪽 이 호르몬 코티솔이 고갈이 되고 부신 고갈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신 고갈이 되면은 많이 피곤해지고 면역력은 급감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염증의 주 원인은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흡연, 그리고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뭐 장누수 증후군, 환경 호르몬 같은 환경 독소, 뭐 중금속, 그리고 체내 비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랑 과로, 피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형식적으로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식사 잘 하시고요. 너무 형식적이고,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잘 주무시고 잘 쉬시는 거죠. 자, 그럼 염증을 완화시키는 보충제는 어떤 걸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일단 1번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대놓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체내에 있는 콕스라는 그 염증 효소를 경쟁적으로 저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처럼 소염작용이 있는 겁니다. 오메가3 정말 중요하죠. 오메가3의 장점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복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그리고 오래 복용했을 때 큰 부작용이 없고 체내에서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꾸준히 염증도를 낮춰줄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합니다. 급격한 염증 완화 효과는 없지만 꾸준히 먹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메가3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에서 3g 정도를 복용하시고 유지 용량은 EPA랑 DHA의 합 기준입니다. 1g이 이제 가장 최소 용량, 보통 3g 이상을 복용하시고 3g까지가 안전한 용량이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혈전약 드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저혈압이 심하신 분들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2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항산화제를 복용하면은 그 TNF랑 그 다음에 NF-kappa B를 완화시켜준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염증 인자들이거든요. 항산화제를 복용하면 이런 걸 갈 필요도 없이 비타민 C나 그리고 이제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 그리고 알파리포산 그 다음에 피크노제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염증 수치를 완화시켜준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물론 반론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는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글루타치온이라는 항산화제의 끝판왕을 합성을 촉진시키고 재활용을 시켜주는 녀석들이죠. 이거 글루타치온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콕스라는 그 효소를 경쟁적으로 저해할 수 있어요. 얘도. 그래서 오메가3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복용하시면 꾸준히 몸에 있는 염증을 낮춰줄 수 있고 그래서 항산화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만성적인 질환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3번 마그네슘. 마그네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고 면역계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당히 이쯤에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그네슘 가장 중요해요. 하루 복용량 최소 400ml 보충제로 복용하시고요. 마그네슘 어떤 걸 복용하고 어느 정도 복용하고 그런 거는 영상을 재생 목록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그네슘에 관련된 영상이 열 몇 개가 있습니다. 4번 그 다음 비타민 D. 자, 비타민 D도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90%가 부족한 영양소이고요. 비타민 D가 과거에는 골다공증 개선 목적으로 많이 복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면역계, 항암 작용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은 여러 가지 면역 작용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면역계에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는 체내 염증도가 올라가고요. 면역력이 저하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비타민 D를 제가 네 번째 순위로 놓은 이유는 다 부족하고 요즘에 다 부족한 것 대부분이 부족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도 꼭 채워주세요. 제가 이 조합은 그 류마티즘이 있거나 그리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조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5번 유산균. 체내 염증도를 올려줄 수 있는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장누수 증후군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장이 정상 상태가 아니고 장에 있는 그 세포들이 딱 결합돼 있어야 되는데 그 간극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세균이나 이물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물질이 들어오면 염증도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장 상태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그걸 예방해주고 그걸 개선시켜주는 게 이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을 복용하시면 장누수 증후군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면역계가 안정화되죠. 거듭 말씀드렸지만 장세포에 있는 그 많은 면역 세포들의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면역력 증강에 이제 도움이 되고요. 직접적인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죠. 특히 이제 감기 같은 게 잘 걸리고 어디가 잘 염증이 터지시는 분들, 목이 잘 붓고 혹은 피부가 잘 곱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그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항생제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언급했던 건데 MSM도 보통 이제 항염 작용이 이제 강하다고 했죠. MSM을 복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NF-kappa B를 완화시켜주고 글루타치온 합성이 증가되면 콕스가 저해되기 때문에 염증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MSM을 드시면 효과를 보시는 이유죠. 8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많이 쓰지 않았던 조합들입니다. 요즘 근데 인터넷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외국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냥 데이터 수집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커큐민, 강황에서 추출한 그 커큐민도 항염작용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근데 관절염 약에 커큐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염증 인자를 낮춰주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통증이 완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큐민도 꽤나 많이 복용을 하시죠. 그리고 9번 커큐민도 도움이 되고 락토페린, 철이 결합되어 있는 당 단백질이 락토페린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락토페린 영상은 최근에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얘도 직접적인 항균, 항염작용이 있고 면역계를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커큐민도 제가 이제 조만간 한번 달아볼 겁니다. 그때 한번 참고하시고 그 소염 효소로 알려져 있는 파파인, 브로멜라인 이런 소염 효소가 있죠. 이것도 직접적으로 염증 유발할 수 있는 염증 인자들을 분해해주고 그리고 백혈구나 면역세포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가 많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라스베라트롤 8번에서 12번까지는 제가 따로 다뤄보진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다룰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논문이 반박되는 것도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에서 12번까지는 그 염증 수치 인자가 있거든요. C 리액션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CRP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피 검사했을 때 급성 염증 수치로 보는 거거든요. 이걸 낮춰주는 효과가 꽤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가 이제 그 염증 완화시켜주고 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보통 만성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면역계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들입니다. 거의 다 나열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강조드리는 게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만성적인 류마티즘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에게 쓸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극적인 효과를 보기보다는 꾸준히 복용해서 점진적인 증상을 개선시키고 몸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조합이고요. 내가 염증이 있나? 이런 걸 알 수는 없거든요. 피검사를 해서 알 수 있지만 피검사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김에 피검사에서 나오는 그 염증 수치가 보통 CRP랑 아까 C 리액션 프로테인과 혈구 침강 속도로 보는 그 염증 수치, 만성화된 염증을 보는 게 있고요. 그 인터루킨과 NF-kappa B 그리고 TNF 같은 그 혈액 내에 있는 수치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류마티즘 인자를 보는 게 있는데, 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분율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검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만성 염증 인자라고 합니다. 요걸 교정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필요한 것들이죠. 내가 염증이 있나 없나 아시는 방법은 통증이 어딘가 있으면은 염증이 있는 겁니다. 염즉통, 통증염. 염증과 통증은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가 아프다, 염증이 있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는 건 어딘가 두통이 있고 어딘가 어깨가 아프고 그리고 관절이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유념해서 조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 쪽에는 MSM이나 커큐민 같은 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염증을 한번 다뤄봤고요. 염증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제 면역학 책도 지금 구매를 해서 이제 보고 공부하면서 제가 염증과 관련된 약들, 처방받는 약들도 한번 알려드리고, 일반약이나 전문약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